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이 종료됐습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며 9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네, 2차 변론은 내일로 예정돼 있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도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역시 짚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거겠죠. 어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이루어졌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드디어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1차 변론 기일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9분 만에 이제 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변론을 연기한다는 헌재 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것으로 이제 어제는 증거조사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과 그리고 다음 기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확정하고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을 이미 통보를 한 상태여서 어제는 원래 이제 예열을 하는 과정 정도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첫 변론 기일이다 보니까 혹시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뭐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어제 첫 번째 기일에서 대공지정의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대공지정이라는 거는 한자 성어인데요. 이제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다는 뜻입니다. 예. 저희가 좀 잘 아는 사자성어로는 공명정대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이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본 기일에 들어서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측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단에 앞서서 특검 구성이 뭐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수사 기록이 뭐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이것을 약간 의식해서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겠다. 이것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2차 기일을 내일로 확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공정한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신속하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기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2차 변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공방이 될까요? 네, 그 어제도 정리해드렸지만 이제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심판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제 이 중 내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 이뤄질 부분은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제 그 증인 신문 4명이 이제 그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일 좀 어떤 부분이 주로 논의가 될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먼저 증인 신분이 예고된 사람은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이죠. 그 이재만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이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그 이재만과 안봉근 전 비서관을 보시면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한때는 뭐 안봉근을 통하지 않으면 경찰 인사가 안 그렇죠.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제 최측근으로서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자신의 뭐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그다음 윤전추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지현 트레이너 이런 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제 대통령의 뭐 건강을 관리한다 이런 그 역할로 청와대에 들어간 분인데요. 예. 그 앞서 공개됐던 그 최순실 씨 의상실 동영상에도 같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옷을 고르는 부분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윤전추 씨가 결국 그 최순실 씨와의 친분으로 인해서 3급 행정관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받았고요.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순실 씨를 태우고 청와대에 드나든 것 관련해서 이제 혐의를 받았었죠. 결국 이 4명을 신분을 하겠다는 것은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는 친한 사람들을 위주로 뭐 국가의 어떤 인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전횡을 일삼지 않았나, 좀 권한 남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이죠. 1월 10일에는 최순실 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차가 10일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도 함께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증인 신문 순서는 이제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어제 그 소추위원 측이 순서를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 예.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신문하고 이 진술을 바탕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좀 입을 열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요. 네. 어제 특검이 이제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에 들어갔었잖아요. 예. 이렇게 압수수색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 정호성 전 비서관과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이제 그 타은택 씨 3명의 진술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제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뭐 메모를 주고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과연 내일 있을 그 변론 기일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의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증인들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불출석할 수는 뭐 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네, 일단은 뭐 안 된 원칙적으로 이제 불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예.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이제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가 불출석하는 것은 보장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증인이 만약에 불출석할 경우,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인데요. 이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제 강제 구인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박한철 소장이 그 소환장을 발부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소추위원 측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었는데 예. 일단 지금 신청한 증인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 증인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국이 언제가 될지도 지금 그렇죠. 좀 모르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현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엄마가 한 거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추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유라 씨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너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짜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후에 특검 수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 씨의 체포 사실 최순실 씨가 알고 있을까요? 네, 다들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어제 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그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공동 변호인이 최순실 씨에게 정유라가 체포됐다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됐으면 어머니로서 반응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제 만약에 그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면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도 그 타국 감방에 그 딸을 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냐라고 말하면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비통해했다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딸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온 최 씨인 만큼 앞으로의 진술 태도에 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이때까지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특검이 소환했을 때도 한 차례 몸이 좋지 않다면서 불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 논의도 이뤄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정유라 씨가 혹시 빨리 귀국을 하게 된다면 예. 이 부분이 조금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현지에서 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뭐 몰랐다, 뭐 서명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을 했지만 주사 아줌마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도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일단 그 정유라 씨가 그 발언을 한 것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와서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네. 한 얘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초등학교 때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 그러니까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승마를 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라던가 혹은 교육농단을 했다. 이런 부분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백 실장이 누군지 알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뭘 했는가 이게 굉장히 화두인데 그 시간에 사실 미용 시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네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 아줌마가 누군가 이거는 특검의 비선 진료 수사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에서 주사 아줌마 들어간다, 뭐 기치료 아줌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가 무면허 의료진을 알선을 해서 청와대에 들여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특검이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자료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네. 비선 진료 관련해서 좀 수사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조사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어제도 관련자 소환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체부의 유동훈 2차관이 오후 8시쯤에 그 특검의 참고인으로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이제 귀가를 했는데요.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특검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상세히 말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문체부의 현직 고위 관료가 이렇게 공개 소환된 것은 처음이잖아요. 이 이후로 이제 관련자들이 계속 줄줄이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체부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윤선 장관의 경우는 그 청문회에서 자신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죠. 조만간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또 특검은 이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잖아요. 이제 특검이 보기에는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게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관련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김기춘 실장이 사임을 한 이후에도 이제 이병기 실장이 혹시 이것을 관리한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병기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